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창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겁니다. 자, 새로 설립했을 때 창업일은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창업일은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만 새로 내면 전부 다 창업이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양수 관련해서 사업 승계를 했거나,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 기준입니다. 같은 종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업종은 무조건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세 분류로 따집니다. 자, 우리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대, 중, 소, 세 분류에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단계까지 같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정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사업장을 인수해 갖고 중식당, 그러니까 한식을 주로 하는 식당을 인수했는데 이걸 내가 중식당, 중화요리로 하는 식당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때 창업이 되느냐라는 건데, 세 분류에 들어가면, 표준산업 분류의 세 분류에 들어가면 한식과 중식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식당을 인수해서 내가 한식을 하면 이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지만, 한식당 인수해서 중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입니다. 제조, 건설, 음식점, 광고, 인력, 공급업 등입니다. 자, 음식점 대표적인 부분들이 개인 사업자들 음식점 많이 하시죠. 이런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업종 요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내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도소매를 하다가 그 도소매를 치우고 음식점을 개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업 시점부터 감면 업종을 해야만이 창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표준산업 분류의 음식점은 561번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점 안에 들어가면 세 분류의 한식, 외국 음식점, 기관군내, 출장, 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점 안에서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562번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 안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음식점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점업이나 생맥주 전문점, 그 다음에 기타 주점업,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이런 경우, 주점업은 원래 유흥주점이나 이런 쪽들은 중소기업 자체가 아니죠. 그죠? 중소기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 그죠? 커피 전문점도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가지만, 음식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과 이런 부분들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준산업 분류를 보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요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세액 감면 쪽에서만 보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청년은 34세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지역 요건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창업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부터 따지면 5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라고 하는 이 소득의 개념이 뭐냐? 소득의 개념은 플러스 소득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창업했는데 결손이 대부분 많이 나죠. 처음에는 손실이 많이 납니다. 손실이 많이 나는 연도에도 기간을 인정할 거냐 하는 건데 5년 안에 손실이 4년 동안 손실 났다. 그럼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건 1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인데 기간 계산 5년이라고 하는 기간 계산을 하는 부분은 플러스 난 소득이 있을 때만 해줍니다. 결손 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플러스 나는 연도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 자체는 낮아질 거고요. 감면에 대한 효과는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적용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100% 해줍니다. 모든 세액의 10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창업하면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50% 해줍니다. 그 외에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가면 50% 감면해 줍니다.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는데 청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감면율 50% 떨어집니다. 왜? 청년은 100% 감면해 주다가 청년이 안 되면 50%로 낮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 청년은 50% 감면해 줬었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배제해버립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배제합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중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거 벗어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지역들도 벗어나 있는 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데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해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 이미 창업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다. 18년도에 창업한 분들은 18년도 그러니까 과세 연도 받았고요. 19년도 20년도까지는 75%,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18년 5월 29일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 후에 3년 내에 벤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최초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이제 4년 동안 50% 감면해 줍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이 적용이 된다면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컴퓨터 관련되는 시스템 통합 관리업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 서비스 이런 쪽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75%, 2년 동안, 그러니까 당해연도 포함해서 3년 동안은 75%, 나머지 2년 동안 50%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우리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수익 금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사람들은 소기업일 때 100%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 중소기업은 50%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4,800만 원 이하일 때. 물론 뭐 4,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800만 원 이하일 때 감면을 더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 추가 감면도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 최소 고용인은 제조, 건설, 물류는 10명, 그 밖은 5명입니다. 이 인원수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래 50% 감면 받죠. 그죠? 50% 감면 받는 부분에 직원 증가 비율에 따른 감면율을 추가로 더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배제됩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서 감면을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면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감면을 유지하려면 청년이 돼야 됩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00% 감면 받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가면 50%로 줄어들죠. 근데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배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이 100% 적용되는 사람들이 최저한세 적용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감면율 100%와 감면세액 추가 감면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그 다음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하고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 설명드렸는데 자,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식당 코드 번호 1109번 코드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5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원래 음식점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감면이 일어나게 되면 창업하게 되면 감면이 안 되죠. 감면이 안 되지만 청년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업일 현재 백두산은 86년생이고 33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업일 당시에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입니다. 감면이 됩니다. 자, 거주자 백두산의 종합소득금액 소득구분 계산에 의한 음식점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출세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탭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탭의 세 번째 세액공제 감면 탭에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서식과 프로그램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서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식 작성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신고서에 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F2번이나 말풍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이냐, 창업 보육이냐, 에너지, 청년 창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4번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창업 지역, 어디서 창업을 했느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그리고 4,800만 원 이하냐 초과냐 관련되는 영세 사업이냐 아니냐를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4,800만 원 이상이죠. 8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 5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감면 대상 세액은 어떻게 되냐? 산출세액. 우리 자료가 주어져 있죠. 2,885만 원에 감면소득 8천만 원이고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1억 4천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면율 50%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감면소득 8천만 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 과표 및 세액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우리 종합소득금액 관련해서 산출세액과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세액은 불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율은 청년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죠. 50%에서 반영하기를 눌러주시면 세액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감면.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4.5명입니다. 4.5명. 원래 추가 감면은 어떻게 되죠?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당해 연도에는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는 제로가 됩니다. 그죠? 0명인데 여긴 4.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가 감면은 어떻게 되죠? 5명 또는 10명이죠.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감면은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감면세액 822만 7,724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공제 감면 쪽에서 그러니까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에 F2번을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부분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354번 부분이네요. 선택하신 다음에 산출세액, 감면세액 50%에서 감면세액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불러오기 통해서 50%와 감면세액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로 가서 2번 세액 감면 명세서 탭에다가 커스를 두고 8번 F8번 세액 감면 조회가 있습니다. F8번 세액 감면 조회 누르면 세액 감면 신청서에 반영되어 있는 창업 감면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탭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세액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없다 해서 조정 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감면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받으려면 직접 일일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또 세무 서식으로 별도로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받는 것은 조금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